예, 여러분 안녕. 오늘은 퇴원생들이 생겨서 징징거리고 있는 우리 징징이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 생활을 20년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학원 퇴원생들이 비교적 적은 강사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학원 생활을 했던 그 강남역에 정철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제 생각에는 정철학원이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큰 한 10층짜리 건물을 2개를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 정철학원이 양쪽으로. 근데 그 학원을 다닐 때 어떤 상을 받았었냐면 이런 상을 줘요. 어떤 상을 주냐면 나한테 수강한 학생들이 다음 달에도 이 학원을 계속적으로 다녀. 근데 거기는 이제 단과였기 때문에 한 달을 딱 가르치고 이 학생들을 올려야 되는 그런 학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들한테 어떤 상을 줬냐면 나한테 나한테 한 달을 잘 배우고 그 다음 달에도 이 정철학원을 다니면 나한테 이제 인센티브가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상을 준다는 거죠. 가장 높은 스코어의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제가 그 정철학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짜 선생이었고, 그리고 뭐 그때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에서 가장 그 밑에 단계 초보자들을 위한 영어 회화 선생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나한테 배웠던 학생이 그 다음 달에도 이 학원을 다니면 만약에 100% 다니면 이게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140%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금 10돈인가? 금 한 양을 받은 그런, 뭔가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금 한 양인가 뭐 5돈인가 아무튼 금 덩어리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퍼센티지가 140%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도 아니고 140%가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한테 들었어. 이번 달에는 저한테 한 과목만 들었어. 근데 다음 달에 저한테 이제 그 수업을 받고 나서 다음 달에 이 학원이 다니는 게 재밌고 이래지니까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을 듣는 거죠. 이번 달에는 나한테 한 과목만 들었는데 다음 달에는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뭐 영어 회화만 들었어. 근데 다음 달에는 영어 회화와 뭐 기초 문법 뭐 이걸 들으면 이 사람은 200배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다음 달에 등록을 했고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강좌도 등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140%인가? 예, 그렇게 제 등록률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금덩어리를 받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했을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강사들이 많이 모이는 카운터 같은 옆에다가 애들의 그 재등록률 이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몇십 명의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강사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강사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혹시 그 그래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강사의 심정을 생각을 해봐.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 그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를 딱 붙여놓는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그냥 뭐 기업형이죠. 완전히. 그런데 저는 은근히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저는 제일 높은 그래프에 제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동안 그걸 막 붙이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부모님들도 볼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 몇 년 그 짓을 하다가 그 학원이 그러다가 어느덧 그게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은근히 좋았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항상 제 등록률이 항상 높고 뭐 한 번 맡으면 1년 이상은 그냥 같이 가는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애들만 있지 나가는 애들은 없었으니까 나는 좋았었지 그때. 그걸 붙여 있는 그걸 보는 네, 기분이 좋았었죠. 아무튼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이 재등록률이라는 게 그 강의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좋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계속 이제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우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약간 초짜 시절에는 그러니까 성인들 말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던 그런 초짜 시절에는 애가 만약에 그만둬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막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진짜 내 예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이 학생이 그만두는 거는 진짜 연인하고 헤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공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한 명 나가는 거는 정말 정말 연인하고 한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만두잖아. 학원 생활할 때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벌써 얼굴이 사색이 돼. 그래가지고 뭐 또래 그런 동료 강사가 나 오늘 애가 2명이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마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냐. 근데 이제 초짜 시절에는 나도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이 경험치가 이제 누적이 되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은 선생의 단 한 번의 말실수 이런 거로 그만두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결론을 내렸고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뒀는데 어떤 선생님이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해서 아이들이 그만뒀다라고 자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진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약간 뭐랄까 그 연애하는 이런 것과 엄청나게 흡사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사귀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야. 사귄 지 한 달도 안 된 뭐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여자가 술을 먹고 오바이트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술을 먹고 오바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손으로 그 오바이탕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그 더러운 걸. 근데 생각을 해봐. 분유만 먹던 애기도 토를 하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 그래서 정말 내가 엄마여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지. 그게 진짜 좀 힘든 거거든. 애가 토를 하면 진짜 토했다는 그거만이 아니라 정말 역한 냄새가 나.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치우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애기도 아니고 다 큰 성인 여자가 그것도 술을 마신 그 여자가 토를 했을 때 남자가 받았다는 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랑이 아니면 힘든 거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선생 학원을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선생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고 여기서 선생의 매력은 뭐 선생의 뭐 외모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이 잘 가르치는 거 아니면 선생이 나를 정말 이끌어줘서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지. 이런 믿음. 응? 이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선생이 아무리 뭐 말실수를 하거나 그런다고 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아. 벌써 콩깍지가 씌었거든. 응.
그런데 그럴 때는 선생도 사람이니까 항상 실수를 해. 근데 실수를 해도 애가 그만두지는 않아요, 학원을. 오히려 그게 자기 엄마 귀에 들어갈까봐 지가 오히려 쉬쉬한다? 그런데 그만두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벌써 그만두는 그런 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옛날 일인데, 어떤 애가 이렇게 그날따라 태도가 별로 안 좋고 이래가지고, 한마디 했단 말이야. 한마디 했는데 걔가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너무 쇼크를 먹고 쇼킹해가지고, 내가 뭐 한마디 한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저렇게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갔나. 뭐 이런 생각으로 진짜 한동안 멘붕이 왔었어. 몇 분 동안. 그런데 걔 가장 절친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새끼 오늘까지만 학원 다닌다고 했다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학원 다니기 싫어, 몇 달 전서부터 싫어했었는데 엄마가 오케이를 해서 오늘까지만 학원 다니고 안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막판에 한번 그냥 한번 그러고 나가는 거라고. 걔가 이제 이 아이의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워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옛날 얘기인데, 숙제 잘해오고 뭐 이런 아이였었는데, 어느 날 숙제도 하나도 안 해오고 정말 태도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그때 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지. 아, 얘가 학원을 그만둘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냥 좋게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문자가 오더라고. 오늘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끊을 때가 되면 그런 사인을 좀 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숙련된 그런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라면 그런 걸 딱 눈치채고, 아, 얘와 나의 헤어짐의 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잘해주고 끝나. 그런데 이제 애들이 그만둘 시점에 그런 것들이 발현이 많이 된다는 거지. 왜? 자기는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객기 한번 부려보는 거야. 객기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미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이제 그만둘 건데 이제 객기를 한번 부려보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꼬투리를 잡는 거지. 선생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난 진짜 뭐 그만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만두는 이유를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그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만뒀는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게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맨 처음에 만나서 그 애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런 거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모든 사랑도 퇴색하듯이 이런 선생에 대한 이런 그런 믿음이랄까, 이런 것도 퇴색을 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지 않은 건 없어.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런 그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게 진짜 다닌 지 몇 달 만에 그렇고 막 이러고 이런 게 자주 되고 이러면 정말 선생님은 본인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애가 한 학원을 막 다닌 지 한 2, 3년 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뭔가를 배우러 다녀도 한 2, 3년 되면 실증이 슬슬 날 때가 됐잖아. 아니면 그 실증이 나는 게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실증이 난다고. 맨 처음에 선생님 좋아요 뭐 이러다가 선생님은 아무 뭐 딴짓도 안 하고 이랬지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점점 퇴색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 얘가 가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애가 그만두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만두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그만두고 싶어 했던 앤데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런 행동이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안 했어도 얘는 조만간 그만둘 애였다는 거죠. 예, 근데 나도 예전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되더라고. 나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도 생각을 했냐면 얘가 25만 원을 주고 나한테 다니는 애야. 나한테 다니는데 내가 어떤 작은 실수로 아니면 말 실수로 인해서 얘가 그만뒀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었냐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계속 다닐 수 있는 앤데 내가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얘가 그만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가 만약에 한 25만 원을 내고 다녔던 애라고 쳐. 그럼 얘가 1년을 다녔으면 뭐야 300만 원이야. 300만 원. 300만 원이고 얘가 한 3년을 계속 다닐 애였다면 거의 900만 원. 돈 1000만 원에 가까운 게 그 루트를 나는 없앴구나. 그 씨드를 나는 없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자책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옛날에.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애들은 밀물이 한번 오면 썰물이 오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퇴색이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마음가짐도 맨 처음에는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계속 가다가 이제 퇴색이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학생이 그만뒀을 때 예전에 내가 찍었던 것 중에 그 후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온다.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잖아. 인생도. 그런데 왜 학원 일은 계속 밀물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학원 생활을 오래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옛날서부터 느낀 건데 진짜 애들이 나갈 때는 진짜 삽시간에 나가는 것처럼 썰물처럼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하잖아. 그런데 정말 너무나 웃기는 거는 와 이러다가 학원 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 옛날에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 그 학원은 정말 큰 학원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학생이 나갈 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썰물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와 이 학원이 오래 못 가겠다. 그럼 난 다른 학원 자리를 알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웬걸 그 시기가 지나고 또 방학이 되잖아. 그러면 밀물 그런 밀물이 없어. 그렇게 또 들어오는 거야, 애들이 자기 돈 내고 등록을 하는데 줄을 서서 등록을 해요. 엄마들이 줄을 서서 자기 돈 내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면서 돈 내고 등록, 돈 내고 등록 이러지. 돈 내고 등록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오래 말을 할 수도 없어. 왜? 뒤에 줄을 너무 길게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아줌마들이 줄이 뒤에 너무나 길게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돈 내고 빠지고 이러지. 거기다 대고 뭐 상담을 하고 이럴 시간 자체가 없는 거야. 거기에 서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뒤에서 욕먹는 짓이고. 아무튼 돈 내고 빠지고 이런 광경이 펼쳐지더라니까. 그래서 와 이게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사업의 업앤다운은
그냥 그대로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거 뭐냐면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잘 가르치는데 선생이 약간 좀 성격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괴팍해. 뭐 말도 막하고 뭐 괴팍해. 근데 잘 가르쳐. 이런 선생하고 그 프로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아마추어 같은 선생인데 엄청 착해. 엄청 착해. 근데 엄청 착하고 플러스 카리스마도 없어. 이런 선생을 놓고 봤을 때, 두 선생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선생은 바로 전자다. 전자 선생이에요. 예, 후자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또 나는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계속 견뎌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애들이 나갔다고 막 괴로워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걸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내 구독자인데 20대의 선생님인 거야. 그런데 말을 한번 잘못해서 애가 나갔다가 하면서, 그분이 유튜버인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애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구나. 나의 옛 모습이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또 전 또 나가봐야겠네요. 오늘도 승리하세요.